요즘엔 개나 소나 주총에 다 오나 봐. 귓가에 스치는 수군거림이 컨퍼런스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값비싼 수트와 명품 구두로 무장한 사람들 사이로 화사한 진분홍색. 생활한복을 입은 60살 여성이 조용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정옥심은 그 수군거림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면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이 더 곧게 펴졌어요. 컨퍼런스홀 정중앙 10번째 줄, 미리 확인해둔 자리로 정옥심은 차분하게 걸어갔습니다. 저기, 저 할머니는 누구지? 여기가 동네 경로당인 줄 아나 봐. 이런데 오실 분이 아닌데. 비웃음 섞인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정옥심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이어졌어요. 명찰을 확인하는 안내원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황급히 정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정옥심 주주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내원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주변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죠. 옥심은 담담하게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꺼낸 서류를 펼쳤습니다.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숫자들과 그래프들, 그리고 메모가 빼곡했어요. 무대 위 전면 스크린에는 대형 종합 건설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갈한 수트를 입은 40대 후반의 남성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죠. CEO 이세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형 종합건설은 지난 1년간 청중들은 숨소리조차 죄지 않고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하지만 10번째 줄에 앉은 정옥심만은 달랐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시간을 확인하고 가끔 고개를 저었죠. 30분 정도 흘렀을까요? 이세준이 연설을 마무리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사의 미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조용히 손을 든 정옥심을 발견한 이세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네, 저기 계신 주주님 질문 있으십니까? 정옥심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질문이 아니라 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이 회사 주식의 8.6%를 가지고 있는 정옥심입니다.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8.6%라면 개인 주주로는 상당한 지분이었죠. 이세준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 정옥심 주주님. 발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옥심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생활한복 치마를 살짝 잡아 올리며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우아했어요. 연단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 작년 3분기 이후 지속된 비정상적인 재무 구조. 둘째, 지난 5년간의 의심스러운 자회사 설립과 인수 과정. 셋째, 최근 진행 중인 에코시티 프로젝트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입니다. 정옥심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어요. 청중석에서는 긴박한 속삭임이 오갔고 임원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옥심이 서류를 꺼내 숫자와 그래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전문 애널리스트 못지않은 정확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에 회의장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이세준은 책상 위에 물잔을 꾹 쥔 채 손등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옥심의 발언이 끝나갈 무렵 뒷문이 열리며 몇몇 기자들이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SNS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심이 담담하게 말을 마치자 회의장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 여자가 대체 누구야? 몇 달 전 강원도 깊은 산자락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단층집 마당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는 정옥심의 손끝에서 방금 뽑힌 싱싱한 열무가 바구니를 채우고 있었어요. 예순의 나이가 무색하게 정옥심의 손놀림은 여전히 재빨랐습니다. 호미로 흙을 툭툭 털며 일어선 정옥심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오늘도 막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선 정옥심은 바구니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달력을 바라본 정옥심의 눈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기일이었죠. 정옥심은 깨끗이 씻어놓은 열무를 다듬으며 오늘 저녁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도토리묵, 간장게장, 더덕구이. 모두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정옥심은 한 번도 귀찮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잘 지내고 있어요. 조용히 중얼거리며 정옥심은 부엌일을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정옥심의 하루는 늘 이렇게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열무를 다듬고 김치를 담그고 텃밭을 가꾸는 평범한 일상. 그리고 가끔은 마을 노인정에 들러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곤 했죠.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옥심은 도마 위에 채소를 내려놓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은철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정옥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이 아버지 기일인데. 제가 못 가서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엄마가 모르겠니? 회사는 어때? 아, 회사요? 어머니,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지난달에 에코시티 프로젝트 수주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바빠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회사가 업계 톱이 될 거예요. 은철의 목소리에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서울 대형 종합건설에서 차장으로 일하는 아들은 전화할 때마다 항상 회사 자랑을 했죠. 정옥심은 말없이 웃으며 듣기만 했어요. 그렇구나.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밥은 제때 챙겨 먹어. 네, 걱정 마세요. 그럼 저녁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버지 제사 잘 지내세요. 그래, 아들. 전화를 끄는 정옥심은 부엌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텃밭 너머로 보이는 산의 능선이 오늘따라 더 선명해 보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서 함께 저 산을 자주 올랐었습니다. 남편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고 정옥심은 그의 연구를 돕느라 자연스럽게 경제와 금융에 대해 공부하게 됐었죠. 거실로 들어선 정옥심은 작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재단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사진 옆에는 경제학 서적들과 주식 차트가 그려진 종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정옥심은 그가 좋아하던 것들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일종의 추모이자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었죠. 저녁이 되자 정옥심은 정성스레 차린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잔에 술을 따르며 남편에게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어요. 딸 은주가 캐나다에서 교수가 된 이야기, 손자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야기, 그리고 여보, 내가 요즘에 주식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당신이 남겨준 책들로요. 텔레비전을 켜자 뉴스에서 대형 종합건설의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에코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영상 속에서 은철이 잠깐 카메라에 잡혔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네요. 정옥심은 미소를 지으며 TV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화면 속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 규모와 예상 수익이 너무 과장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옥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쓰던 것을 은철이 새로 바꿔준 것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 정옥 씨는 노트북을 열고 대형 종합건설의 주가와 재무제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취미로 하던 주식 분석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꼼꼼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정옥 씨는 숫자와 그래프 속으로 빠져들었죠. 새벽 3시 정옥 씨의 눈은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검색이 어느새 본격적인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대형 종합건설의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와 주요 사업 내역, 그리고 주식 거래 패턴을 꼼꼼히 살펴보던 정옥 씨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정옥 씨는 화면 속 숫자들을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1년간 대형 종합건설은 5개의 자회사를 새로 설립했고 3개의 중소건설사를 인수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가는 자금의 흐름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이런 M&A 패턴은 회사 성장을 위한 게 아니라 정옥 씨는 남편과 함께 공부했던 경제 이론들을 떠올렸어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불필요한 자회사 설립, 그리고 과장된 프로젝트 홍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빼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정옥 씨는 다시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어요. 대형 종합건설의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찾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문득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에코시티 프로젝트 책임자 차장 정은철. 순간 정옥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어요. 어제 통화에서 은철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정옥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 은철이가 이런 회사에서 거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씨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머릿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자신의 분석이 잘못됐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달리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와 증권 커뮤니티를 뒤지며 대형 종합 건설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정옥 씨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텃밭 가꾸기와 집안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분석에 쏟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옥 씨의 노트에는 대형 종합 건설에 대한 정보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녀의 첫인상이 맞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은 분명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세준 CEO가 있었습니다. 은철아, 너는 이걸 알고 있니? 정옥 씨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매일 저녁 은철에게서 오는 전화에서도 그는 여전히 회사와 프로젝트 자랑뿐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아들이 이런 비리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 정옥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 끝에 정옥 씨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들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었어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 씨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아 옷장 깊숙이 있던 옷이었죠. 정옥 씨는 가방에 중요한 서류들을 챙겨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온 정옥 씨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어요.
오래전 남편과 함께 들었던 정기예금 통장을 찾아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은퇴 후 여생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죠.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행원의 질문에 정옥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주식계좌로 옮기려고요. 은행에서 나온 정옥 씨는 곧장 증권사 지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오래된 주식계좌를 활성화하고 대형 종합건설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그러다 점점 더 많은 양을 사들였죠. 정옥심 고객님, 이렇게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의 걱정 어린 조언에도 정옥심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 회사를 꽤 오래 연구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옥심은 달력을 펼쳐 대형 종합건설의 정기 주주총회 날짜를 확인했어요. 이제 2달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정옥심은 그날까지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입을 다물고 손을 움직이자. 정옥심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녀만의 싸움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공부했던 지식으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사명감으로 시작한 싸움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옥심은 컴퓨터 앞에 앉아 대형 종합건설의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주식을 매수했어요. 처음에는 100주, 200주씩 소량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매수량을 늘려갔습니다. 오늘은 1000주를 한 번에 매수할 계획이었죠. 매수 주문 완료.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정옥심의 통장 잔고는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이었죠. 하지만 정옥심에게는 지금 이 투자가 단순한 주식 매매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미래를 위한, 어쩌면 그가 모르는 사이에 연루될지 모를 비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정옥심은 서랍에서 꺼낸 노트에 오늘의 매수 내역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제 그녀가 보유한 대형 종합 건설의 주식은 전체 발행 주식의 3.8%에 달했습니다. 소액 주주로는 상당한 지분이었죠. 하지만 정옥심의 목표는 더 높았어요. 주주총회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5% 이상의 지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1달 반 정도 남았네. 정옥심은 달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 동안 그녀는 회사에 대한 분석을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비리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확실한 증거와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정옥심은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어요. 주식투자연구회라는 이름의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강원도 할머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조용히 다른 회원들의 글을 읽기만 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와 분석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강원도 할머니님, 대형 종합 건설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혹시 업계 관계자신가요? 어느 날 커뮤니티 관리자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옥심이 자주 대형 종합 건설 관련 글을 읽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정옥심은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관심 있는 개인 투자자예요. 그날 이후로 정옥심은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은 피하고 정보를 모으는데 집중했어요. 그러면서도 매일 조금씩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정옥심의 텃밭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지만 그녀가 가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냈죠. 회사의 이사회 구성을 파악하고 주요 임원들의 이력을 조사하고 에코시티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분석했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은철에게서는 매일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여전히 회사 자랑과 프로젝트 이야기뿐이었죠. 어머니, 이번에 제가 에코시티 현장으로 발령받았어요. 직접 현장 관리를 맡게 됐죠. 승진도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은철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옥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네. 건강만 챙기면서 일해. 네, 걱정 마세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왜 전화할 때마다 피곤해 보이세요? 몸은 괜찮으신 거죠? 정옥 씨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텃밭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내 걱정은 말고 일 열심히 해. 전화를 끊은 후 정옥 씨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어요. 화면에는 에코시티 프로젝트의 예산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빨간 펜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며 분석을 이어갔죠. 주주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옥 씨의 노트에는 이제 회사의 모든 비리와 문제점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에코시티 프로젝트는 표면상으로는 친환경 도시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금 세탁과 비자금 조성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은철이가 알고 있을 리가 없지. 정옥 씨는 아들의 순수한 열정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은철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된 직원이 어떤 처우를 받게 될지는 분명했죠. 아니야,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정옥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그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힐 것이었어요. 이제 주식 매입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남은 예금을 모두 털어 주식을 매수했죠. 결국 주주총회 2주일 전 정옥 씨의 지분은 8.6%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정옥 씨는 서류 가득한 책상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남은 건 주주총회 당일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2달 동안의 고된 작업으로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하루 전 정옥 씨의 집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분석 자료와 노트들은 모두 가방 속에 정리되었고 집안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정옥 씨는 오래된 장롱을 열어 옷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흑색 정장, 감색 투피스, 회색 원피스. 모두 오래전 남편과 함께 서울에 갈 때 입었던 옷들이었죠. 아니야, 이런 옷은 아니야. 정옥 씨는 고개를 저으며 장롱 깊숙한 곳을 더 살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진분홍색 생활한복. 지난해 마을 축제 때 입었던 옷이었죠. 정옥 씨는 생활한복을 꺼내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정성스럽게 다렸어요. 이 옷이 좋겠어. 내가 누군지 보여주는 옷이니까. 정옥 씨에게 이 생활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 산골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이자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옷이었어요. 화려한 정장을 입은 임원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것도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가방도 챙겨야지. 정옥 씨는 서랍에서 오래된 가죽 가방을 꺼냈어요. 남편이 마지막 생일에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서류들과 노트, 그리고 명함을 넣었죠. 특별히 이 자리를 위해 만든 명함이었습니다. 정옥심 마이너스 대형 종합 건설 주주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정옥심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평생 처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날이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뒤흔들 발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긴장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여보, 내일 저 좀 지켜봐 주세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정옥심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5시, 정옥심은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준비했어요. 미리 다려놓은 생활한복을 입고 간단히 화장을 했습니다. 흰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려 핀으로 고정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구나. 정옥심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걸으며 텃밭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새싹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옥심은 미소를 지으며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온 정옥심은 곧장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서울행 첫 차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에 도착하자 막 표를 파는 창구가 열리고 있었어요. 서울행 KTX 일반실 한 장 주세요. 왕복이세요? 편도세요? 편도로 주세요. 표를 받아든 정옥심은 대합실에 앉아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출장 가는 회사원들과 여행객들이 보였어요. 그들 사이에서 생활한복을 입은 노인은 분명 이질적으로 보였지만 정옥심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KTX가 정차하자 정옥심은 천천히 승차했어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기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점점 빨라지는 풍경처럼 정옥심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정옥심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마지막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발언할 내용, 지적할 문제점들, 그리고 제시할 대안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공부했던 지식, 그리고 2달간의 치열한 분석이 이 노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서울역에 도착한 정옥심은 지하철로 갈아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대형 종합건설의 주주총회는 강남의 고급 컨퍼런스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린 정옥심은 지도 어플을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비한 거리를 걷는 동안 문득 이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잠시 발걸음을 멈춘 정옥심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 쇼핑백을 든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생활한복을 입은 노인. 정옥심은 자신이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하지만 괜찮아. 나는 내 아들을 위해 여기 있는 거니까. 정옥심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 앞에 서서 정옥심은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구에는 대형 종합건설 제18차 정기주 주총회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정옥심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정장 차림의 임원들과 비즈니스맨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옥심이 입장하자 몇몇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의아해하는 눈빛, 심지어는 비웃음 띤 표정도 있었죠. 접수대에 다가간 정옥심은 준비해온 신분증과 주주 확인서를 내밀었어요. 정옥심입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다른 직원과 무언가 소곤거렸어요. 정옥심 주주님 확인됐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정중해진 태도에 주변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정옥심은 담담하게 안내에 따라 컨퍼런스홀로 향했어요. 입구에서 명찰을 받아 목에 걸자 옆에 있던 남성이 놀란 눈으로 명찰을 쳐다봤습니다.
정옥심 마이너스 8.6%. 정옥심은 그의 표정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가 준비한 진실을 모두에게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컨퍼런스홀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앞쪽 몇 줄은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자리했고 뒤쪽으로는 개인 주주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옥심은 안내를 받아 10번째 줄 중앙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지만 정옥심은 담담하게 가방에서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회사 로고와 제18차 정기주 주총회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자 무대 측면에서 몇몇 임원들이 등장했어요. 그중 선두에 선 남성은 이세준 CEO였습니다. 정갈한 수트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그는 단상에 올랐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세준의 목소리는 안정감이 있었고 말솜씨도 훌륭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회사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죠. 특히 에코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입니다. 친환경 도시 개발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입니다. 정옥심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에 쥔 펜으로 서류에 계속 메모를 남겼어요. 이세준이 말하는 수치와 그녀가 분석한 실제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이세준이 연설을 마무리하려는 찰나 정옥심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듯 그녀를 쳐다봤지만 정옥심의 시선은 오직 이세준을 향해 있었어요. 이세준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기 계신 주주님 질문 있으십니까? 정옥심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컨퍼런스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질문이 아니라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회사 주식의 8.6%를 가지고 있는 정옥심입니다. 순간 회의장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8.6%라면 개인 주주로는 상당한 지분이었죠. 이세준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 네. 정옥심 주주님. 발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옥심은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생활한복 치마를 살짝 잡아 올리며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단아했어요. 연단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정옥심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어요.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작년 3분기 이후 지속된 비정상적인 재무 구조. 둘째, 지난 5년간의 의심스러운 자회사 설립과 인수 과정. 셋째, 최근 진행 중인 에코시티 프로젝트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입니다. 청중석에서는 긴박한 속삭임이 오갔고 임원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어요. 이세준은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옥심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이상한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부채 증가, 설명되지 않는 자본 흐름, 그리고 오버밸류된 자산 평가 등이었죠. 이 그래프를 보시겠습니까? 지난 3년간 자회사들의 설립과 인수 과정에서 약 300억 원의 자금이 불명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정옥심의 설명은 전문적이고 명확했어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죠. 특히 에코시티 프로젝트는 표면상으로는 친환경 도시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금 세탁과 비자금 조성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제 예산은 공시된 금액의 7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다른 경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임원석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이세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정옥심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산 이유를 아십니까? 컨퍼런스홀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 회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옥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러나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저의 아들 정은철은 이 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코시티 프로젝트의 현장 책임자이기도 하죠. 제 아들은 이 회사를 믿고 자신의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이 회사의 경영진은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정옥심의 말에 청중들은 더욱 놀란 표정이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회사의 주주로서 진실을 밝히고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옥심은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어요. 그것은 대형 종합건설의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였습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경영진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옥심이 연단에서 내려오자 컨퍼런스홀 뒷문이 열리며 몇몇 기자들이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SNS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활한복 대주주라는 키워드와 함께 정옥심의 발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죠. 이세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어요. 주주 여러분,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오늘 주주총회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추후 설명회를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옥심의 발언은 회사를 뒤흔들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점점 더 커져갈 예정이었어요. 주주총회 다음 날 정옥심은 작은 찻집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에는 어제의 일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생활한복 대주주, 대형 종합건설 비리 폭로, CEO 긴급 기자회견 예정. 정옥심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기사에는 정옥심의 발언 내용과 함께 회사의 주가가 일시 정지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옥심 씨는 대형 종합건설의 개인 주주로는 최대 지분인 8.6%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놀라운 점은 그녀가 강원도 산골에 사는 60살의 평범한 주부라는 것이다. 그녀가 주주총회에서 지적한 회사의 비리는 현재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철이었어요. 정옥심은 심호흡을 한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은철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정옥심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안하구나, 은철아. 내가 그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단다. 지금 회사가 난리예요. 아침부터 감사팀이 들어와서 모든 서류를 조사하고 있고 임원들은 비상대책회의 중이에요. 어머니가 주주라는 것도
어제 총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정옥심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게 되면 힘들어할까봐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일하는 회사가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단다. 어머니. 하지만 어떻게 그런 분석을. 그리고 주식은 어떻게. 정옥심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다는 걸 잊었니? 우리는 함께 경제를 공부했어. 그리고 내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나는 계속 공부했단다. 내 아버지가 남긴 지식으로, 그리고 너를 위해서. 전화 너머로 은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에 놀란 것이겠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회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괜찮아, 아들. 넌 내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야.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대화를 마치고 정옥심은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켜자 뉴스에서는 이세준 CEO의 긴급 기자회견을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며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세준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회사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특히 에코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생활한복 대주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옥심의 과거 직업, 산골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회사의 비리를 밝혀냈는지에 대한 추측들이 오갔어요. 놀라운 점은 정옥심 씨가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회사의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주식 할머니가 아니라 금융과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전문가임을 보여줍니다. 정옥심은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정옥심은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평범한 시골 할머니에서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한 생활한복 대주주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옥심은 오랜만에 텃밭으로 향했어요.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죠. 이 단순한 작업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철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이세준 사장이 사임하고 임시 경영진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사를 받았어요. 괜찮니? 너무 힘들진 않았어? 괜찮아요. 저는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부분만 담당했고 자금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어요. 오히려 새 경영진에서 저보고 프로젝트 재검토 팀에 합류해달라고 했어요. 정옥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넌 항상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그 진심이 통한 거야. 어머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회사에 투자하셨다는 것도. 정옥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넌 너답게 살고 있었잖아. 그게 내가 바라던 전부였어. 엄마가 간섭하면 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그랬단다. 은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진짜 멋진 어머니세요. 그날 밤 정옥심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이해해 주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옥심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집안일을 하고 가끔 마을 노인정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달라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정옥심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그녀 자신도 조금 더 당당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정옥심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어요. 경제면에는 대형 종합 건설의 새 출발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대형 종합 건설, 새 경영진 출범, 투명 경영 선언. 기사는 회사가 새로운 경영 체제를 갖추고 에코시티 프로젝트도 투명하게 재정비하여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옥심은 미소를 지으며 신문을 덮었습니다. 잘 됐네. 정옥심은 텃밭으로 나갔어요. 오늘은 상추와 고추를 수확할 예정이었습니다. 흙 속에서 싱싱한 채소를 뽑아내는 기쁨은 여전했어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여보, 잘 지내고 있죠? 저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정옥심은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바구니에 채소를 담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정옥심은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이게 뭐지? 편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정중한 초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정옥심 주주님께 썰라이즈 건설 정기주 주총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정옥심은 놀란 표정으로 초대장을 읽었습니다. 썰라이즈 건설은 대형 종합 건설과 비슷한 규모의 회사였고 최근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초대장 아래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심님의 해안과 용기가 우리 회사에도 필요합니다. 부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심은 편지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초대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은철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너는 어떠니? 저도 잘 지내요. 회사가 많이 달라졌어요. 새 경영진이 정말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 에코시티 프로젝트도 제대로 된 환경도시로 다시 설계 중이에요. 정옥심은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썰라이즈 건설에서 연락 받으셨어요? 응. 어떻게 알았니? 아, 역시. 우리 회사에도 소문이 돌아요. 썰라이즈 건설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께 조언을 구하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정옥심은 소파에 기대 앉으며 웃었습니다. 방금 초대장을 받았어. 하지만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죠. 하지만 어머니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곳이 또 있다면 그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정옥심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작은 텃밭,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산과 마을. 이곳이 그녀의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넓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생각해 볼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전화를 끊은 후 정옥심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경제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썰라이즈 건설에 대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 정옥심은 회사의 재무제표와 최근 뉴스를 찾아보았어요.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죠. 몇 시간 후 정옥심은 뒤로 기대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썰라이즈 건설도 분명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또다시 이런 일에 뛰어들어야 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옥심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의 사진이 놓인 작은 제단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또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우리 아들의 회사도 아닌데. 바람이 창을 통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정옥심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알았어요. 해볼게요. 정옥심은 책상으로 돌아와 초대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주주총회 날짜는 한 달 후였어요. 그녀는 달력에 그 날짜를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준비해야겠네. 정옥심은 웃으며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평범한 시골 할머니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정옥심은 차분히 일어나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녀의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고 집안일을 하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 그녀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말할 용기를 얻은 사람으로요.